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 커버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 가입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매번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보험은요, 분명 한국말인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분들이나 저 같은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옆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끔 보험을 가입할 때 드는 감정은 보험 상담이 아니라 마치 로스쿨 면접 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괜히 긴장되고, 괜히 어렵고, 그런데 보험금 청구하러 가면 더 심하죠. 보험계약 약관상 고지 의무 위반, 즉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안 준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안 주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보험회사가 어려운 단어들만 골라서 사용하면서 보험금을 안 주려는 속셈인 것 같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보험용어 사전까지 따로 만들어 놨겠어요. 게다가 최근에 삼성생명은 2026년 고객이 보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쉬운 보험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화두로 쉬운 보험을 향한 체계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보험사도 보험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보험 용어들을 조금 쉽게 그리고 유쾌하게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벌써 무섭죠. 뭔가 도장 찍는 순간 인생이 묶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매달 돈 낼게요. 사고 나면 대신 돈 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저희가 계약서를 안 쓸 뿐이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합니다. 치킨 배달시키는 것도 계약이고 넷플릭스 구독하는 것도 계약인데 유독 보험 앞에만 보험 계약이라고 붙여놓으니까 괜히 거창해 보이는 거죠. 다음은 청약입니다. 이 단어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청약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냥 가입 신청서입니다. 저 이 보험 이런 특약들 넣어서 들게요 하는 겁니다.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적어서 내는 종이. 근데 이름을 청약이라고 해놔서 갑자기 아파트 분양받듯이 어려운 느낌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고지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숨기지 말고 다 말하세요입니다. 예전에 수술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지병 또는 병력이 있는지, 이걸 솔직하게 안 쓰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님 고지 안 하셨네요. 이 말이 나오면 거의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종이가 이 청약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승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청약서가 고객들의 고백이었다면 승낙은 보험사의 대답입니다. 청약서를 내면 보험사가 검토하고 가입 받아들일게요 하면 승낙, 위험한데요. 죄송하지만 인수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 마치 소개팅에서 제가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상대가 좋아요, 우리 사겨요 하고 승낙을 해주는 것처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험도 약간 연애 같네요. 혼자서는 절대 시작이 안 됩니다. 다음은 보험 계약자입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입니다. 돈 내는 사람, 즉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면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이신 거고,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단체 보험을 들어준다면 회사가 보험 계약자입니다. 결국 돈의 흐름 중심 산업이다 보니까 돈 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에 피보험자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다치거나 아픈 사람을 일컫는데요. 보험의 진짜 주인공이면서 아이러니하게 돈은 안 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제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아들인 제가 다쳐서 보험 약관에 의거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제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나를 위한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보험 구조가 약간 웃깁니다.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아픈 사람 따로 있는 거니까요. 보험 수익자는 최종적으로 돈 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망보험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수익자 한 줄 때문에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느냐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의 예시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아들인 저를 위해서 보험료를 내주고 계셨으니 보험 계약자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보험은 저를 위한 보험이었으니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플 때 보장을 받습니다. 즉 제가 피보험자였던 거죠. 그러면 제가 아파서 냈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누군가한테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수익자가 아버지라면 보험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수익자가 저라면 제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는 겁니다. 약간 사랑과 전쟁이나 이혼숙녀 캠프 느낌의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이나 부인이 불륜 대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지병으로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은 불륜 대상자에게 갑니다. 아무리 법적 배우자가 와서 보험금 수령을 요청해도 법적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자로 지정된 불륜 상대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 느껴지시죠? 단어만 어려웠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걸요. 그런데 보험사는 굳이 한자를 섞어서 어렵게 씁니다.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저도 보험 관련 용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영어가 더 직관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진단계약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가 병원 먼저 다녀오세요 하는 겁니다. 결국엔 조건부 승낙 같은 개념인 거죠.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병원 검진 결과를 보고 보험사가 승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회사 입사 전에 신체 검사 받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계약도 채용 절차가 있는 셈인 거죠. 보험료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재무설계사 분들 또는 설계사 분들이 SNS에 올리는 글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글들을 가끔 접하다 보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보험업계 종사자라면 최소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내 통장에서 보험사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사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잘 체감이 안 되는데 보험료는 진짜 매달 정확하게 체감이 되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두 예상하신 것처럼 보험금은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청약한 내용과 약관을 토대로 보장 내용을 지급하는 금액인 거죠. 보험금은 광고에서는 엄청 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최대 1억 지급. 근데 실제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양하며 또 복잡합니다. 보험료는 간단하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면서 보험금은 신청하는 것부터 복잡스러워서 저희 부모님도 보험금 청구 절차를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까지. 보험금은 받기 전까지는 희망이고 받는 순간부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보험 금액이라는 단어도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를 1억으로 설정했다고 1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대 한도일 뿐이거든요. 병원비 관련하여 한도가 1억인데 300만 원만 발생되었다면 보험금으로 300만 원만 받으시는 거고요. 1억 1000만 원이 발생이 되어도 1억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여기서 다들 한 번씩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보험 기간은 말 그대로 언제까지 보장해 주느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룬 용어들 중에서 가장 쉬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20년 만기면 20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21년 차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절대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보험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평생 되는 줄 아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꼭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장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병이 있는데 이걸 감추고 보험 가입할 수도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보험사 입장에서 미연에 방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90일 면책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89일째 걸리면 암에 대한 보장은 단 1원도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입했다가 분쟁 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는 이러한 날짜들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보험의 백과사전이자 교과서이고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전과 같은 보험 약관이 오늘 마지막 보험 용어입니다. 약관은 보험 계약에 관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싸하고 제법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읽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라는 것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제3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약관이 너무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을 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의 페이지는 수십 장이고 심지어 홈쇼핑에서 중요한 약관 부분은 약 3, 4배 빨리 얘기를 하고 글씨는 깨알 같아서 훅 지나가는 화면을 멈추지 않고서는 도대체 뭐라 하는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보험회사가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보험회사만 볼 테니 고객들은 읽다가 포기하라고 만든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고 보험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면 보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험사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용어에 친숙하다면 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번역해보면 그냥 신청하고 승낙받고 보험료 지불하고 누가 다치고 보험금을 돌려받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된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용어만 이해하면 보험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부디 어려웠던 보험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을 유지할 때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버드였습니다.